네, 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시 내용을 좀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내용이 뭐냐면 HD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HD 현대사무인데 계약 소식이 있었거든요. 컨테이너 2선을 계약 체결한다. 그런데 금액 한 3,200억 원 정도고 아시아 지역 선사와 맺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한 5.33%라고 하는데 오늘 이 숨은 이면에 따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어진 타키온 뉴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대담한 대담으로 타이틀을 바꿨는데 예. 첫 출연자가 되셨고요. 오늘 좀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좀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청자들의 이제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뭐 HD 한국조선해양 이런 이슈가 나올 때 뭐 HD 현대중공업 그 지배구조 관계에 대해서 너무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맞습니다.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그 HD 그룹이라는 HD 현대그룹이라는 게 모태가 현대중공업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하면 좀 잘 이해가 빠르시고 이 그룹의 어떤 사업 비즈니스가 뭔지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제 조선업이죠. 근데 그 HD 현대가 그 현대중공업이 HD 현대로 바꾸면서 비슷한 시기에 뭐를 또 했냐면은 HD 현대가 지주회사인데 그 하위에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 지주사를 하나 또 뒀어요. 이제 그러면서 좀 많이 헷갈리시게 된 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지배구조가 있는지를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대로 HD 현대는 HD 현대그룹,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그룹 전체의 지주회사입니다. 그 지주회사인데 그 밑에 하위를 보면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있죠. HD 한국조선해양 있고 그 옆에 그 현대일렉트릭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HD 그 오일뱅크가 있습니다. 그 오일뱅크인데 오일뱅크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주유소에 많이 이제 인접한 이제 그런 기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많은 분들이 인식하시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아니 현대중공업 그룹이니까 조선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어디에도 조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선이 어디에 있냐면은 HD 한국조선해양 밑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층 더 건너서 그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조선업에 해당하는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그 다음에 HD 삼호조선 이런 것도 다 밑에 있다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은 지주회사인데 동시에 지주회사이면서 아까 말씀 오늘 이제 공시가 만든 HD 현대삼호의 지분을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되겠지만 90%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특정한 회사의 50% 이상 갖고 있게 되면은 단일 재무제표를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하기 이전에 원래 어떤 기업으로 인식하시면 투자를 하셨냐면은 그 LG 화학입니다. LG 화학의 어떤 사업 부문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 이제 분사를 하면서 상장을 시켰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소액 주주분들이 많은 이제 반발을 했었죠. 그런 똑같은 맥락으로 그 원래는 이제 HD 현대사무가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HD 한국조선해양이 단일 재무제표.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HD 현대사무가 매출이 만약 10조 원을 일으켰다. 그러면은 만약 50% 지분을 갖고 있으면 50%의 10조 원 50%인 5조 원만이 HD 한국조선해양에 입력이 되는 거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단일 재무제표가 되면은 HD 현대사무의 매출 10조 원을 그대로 한국조선해양에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단일 재무제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두산그룹의 두산 에너비티가 두산 그 밥켓의 지분을 46% 갖고 있는데 46% 50% 미만이죠. 50% 미만이지만은 사실은 단일 재무제표로 반영을 합니다. 근데 알짜배기 그 두산 밥켓이 갑자기 떼어내니까 두산 에너비티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매출이 알짜배기 없어지게 되는 셈이 됐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HD 한국조선해양은 HD 현대사무가 이 상장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이슈가 있었는데 2년 전에 못을 박았어요. 상장 안 한다. 물론 이제 차후 또 바뀌었겠지만 어쨌건 현재는 상장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HD 한국조선해양은 HD 현대사무라는 사업회사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HD 현대그룹의 다양한 많은 조선업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은 지주사 역할에다가 플러스 사업부문, HD 현대사무에 따른 사업부문도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상 지주사의 상장사의 그 시총이 거느리고 있는 전체 시총을 합친 것보다 훨씬 50% 정도 디스카운트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D 한국조선해양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HD 현대사무라는 사업회사가 있어가지고
다른 지주회사랑 다르게 디스카운트가 잘 안 됩니다. 이걸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번에 이제 올해 수익률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종가로 마무리했을 때 수익률을 보시면 HD 현대 3호가 기여한 바가 있어가지고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 HD 한국조선해양이 순수 사업회사인 HD 현대중공업 못지않은 수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이 수익률이 절반에 떨어지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업이 빅사이클에 들어서면서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들이 다 수익률이 좋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률을 갖다가 압도하는 HD 한국조선해양이 압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HD 현대3호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쉽게 되네요. 그러니까 HD 한국조선해양은 정말 다양한 예, 역할을 그룹 내에서 하고 알자는 HD 현대 3호고 예. 어쨌든 HD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가 HD 현대 3호고 지분율이 90% 이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절대적으로 거의 뭐 완전 지배에 가깝구나 이걸 그렇죠. 좀 느낄 수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HD 현대 3호의 계약 공시를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자세히 이제 뜯어보면은 HD 한국조선해양이 했구나 이런 생각 들고 HD 현대 3호는 비상장사다라고 예. 하면서 현재 주가 추이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주셨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자로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서 오늘 섹터에서도 대부분의 그 시장이 좀 좋지 않거든요. 예. 트럼프의 수혜를 잘 못 받아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유독 조선주는 강한 흐름을 오늘 연출해서 여기는 좀 이렇게 살아나는 걸 느끼게 하는데 바로 오늘 그 그룹주들도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예. 이 흐름도 잘 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을 했으니까 주요 국가에 당선 축하 인사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언제 만나면 좋겠냐라는 일정도 짜기 마련인데 뭐 그것도 다 순서를 정하죠. 순서를 정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뭐 축하한다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산을 되게 중요하게 합니다. 예. 나토를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나토를 미국이 주도해서 이제 건설을 했는데 나토 방위비를 각 국가별로 일정 이상 올렸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미국이 다 지켜줘야 되냐라는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방위산업체가 수혜주로 이제 꼽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또 어떤 대화를 나눴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해군을 이제 필요한데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해군이 필요한데 해군의 많은 그 수리하는 것을 너네 한국 조선업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멘트가 분명히 있었다고 용산에서 밝혔어요. 그렇다면은 그걸 MR로 하는데 수리 조선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야도 우리 한국의 어떤 조선업,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그룹, 삼성중공업, 한나오션 등에서 큰 어떤 새로운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적지 않은 물량이 뭐냐면 연간 미국 해군의 MRO 물량이 20조 원이나 된다고 하십니다. 20조 원이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연간. 그러니까 기존에는 들어가지 못했었다. 왜냐하면 일종의 국방이기도 하고 자국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사실 큰 분야니까 사실은 작년부터 하나오션이랑 현대중공업의 이제 정기선 부회장 등이 이 미국의 MRO 사업을 진출하기 위해서 다각도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수한 그 수뇌부가 오면은 이제 앞장서서 만나기도 하고 그 현장을 갖다 보여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초소를 다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우리 이제 해군의 MRO에서 한국 조선업이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멘트를 했다는 것은 이제는 길이 뻥 뚫렸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한국 조선, K조선의 또 다른 중요한 어떤 그 먹거리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이제 주가 이제 바로 이제 그 수익률로 상승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님,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조선주 우리 매일 이제 보게 되잖아요. 주식시장 공부하고 뭐 이렇게 방송하다 보니까. 근데 미국에는 굉장히 특이한 존스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통령들이 안보를 중요시 하다 보니까 미국 군함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만 무조건 만들어야 돼. 그렇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폭발적인 조선 관련주도 튈 수 있는 게 조선 MRO라고 해서 뭐 보수 정비 유지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각광을 받는 건데 이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존스법을 언급하신 게 이 맥락이 되게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는 또 해놨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계속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게 존스법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국의 안보, 기밀이 새가는 것을 철저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미국의 군함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를 해야 된다. 이런 맥락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조선업의 전체 헤게모니는 사실 미국에 있다가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이게 반도체랑 비슷합니다. 일본 넘어갔다가 사실은 그러고 한국이 이제 그 최강의 조선이 됐고 한국의 조선을 갖다 뒤쫓아오는 국가가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은 언제나 저가의 노동력, 그다음에 정보 보조금을 바탕으로 산업을 갖다 계속 야금야금 이렇게 넓히고 있는데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난 트럼프 1기 전부터 그 미국과 중국과의 엄청난 분쟁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미국 조야가 중국에 대한 인식이 되게 안 좋습니다.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에서 미국 사람들이 50만 명 이상 죽었어요. 누가 중국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어떤 군함을 갖다 수리하는 업종의 그 선택을 중국에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본에 맡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야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조심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아까 존스법을 설명하신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전철 앞에 있던 어떤 경험을 하나 이렇게 사례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파운드리입니다. 그 파운드리로 하면은 반도체 파운드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반도체 파운드리입니다. 네, 반도체 네, 파운드리를 이렇게 우리가 그 전례로 이제 삼아야 되는데 그 파운드리가 왜 전례로 삼아야 되냐면은 파운드리 사업을 할 때 그 사실은 이제 애플이 예전에 이재용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이제 건재하실 때인데 2011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건너가서 스티브 잡스랑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회의를 했는데 당시에도 이제 세계 최강의 스마트폰 기업은 이제 애플이 아이폰을 너무 잘 팔리니까 그러면서 또 반도체 애플의 그 스마트폰의 두뇌를 할 때 AP를 갖다가 삼성전자가 일부 생산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삼성의 파운드리가 완전히 막 그 열등하게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플이 맨날 그 TSMC에 대한 맡기니까 불안한 거예요. 언제나 이제 그 벤더는 이제 다각하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에 맡겼는데 삼성이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랑 이제 그 스티브 잡스랑 회의 주제가 뭐였냐면 야 너네가 우리 그 AP를 만들어준 건 좋은데 왜 우리가 넘겨주는 AP 정보를 갖고 니네 왜 그 갤럭시 스마트폰 사업부에 넘겨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골탕을 먹이느냐 이런 이의제기를 한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한테.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야 우린 그런 일이 없어. 우리는 철저하게 차이니즈 월을 잘 지키고 있다. 차이니즈 월은 이 경제학에서 뭐냐면은 그 부서 간의 장벽을 딱 올려다 놓고 서로 간에 이제 정보가 교환하지 않아서 고객으로 하여금 기밀이 유지된다. 기밀이 새나가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차이니즈 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우리 차이니즈 월을 잘 지키고 있다. 우리가 너네가 요구하는 AP, 너네가 요구하는 그 플래시 메모리 다 공급해주면서 절대로 모바일 사업부에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안 믿었죠. 왜냐하면 실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넘겨줬거든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한 달쯤 지나서 세기의 특허 전쟁을 벌여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립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애플과 삼성전자 관계가 나빠졌어요. 특허 전쟁으로 그 상징성이고 이제는 애플이 안 맡겨요. 물론 이제는 기술력도 없어서 안 맡기지만 기술력이 있어도 설령 TSMC에 넘길지언정 삼성전자에게는 파운드리를 안 맡기겠다. 왜? 고객의 정보를 넘겨줬으니까. HD 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한 한나오션에서 미국의 MRO를 가져오겠다. 그러면 철저하게 지켜야 될 분이 무엇이냐? 미국의 기밀가 안 보입니다. 미국 군함을 갖다가 수리를 하려면은 미국 군함의 설계도면을 비롯한 다양한 것을 다 들여다보고 고쳐야 돼요. 믿고 넘겨줄 거거든요. 믿고 넘겨줬는데 만에 하나라도 외부로 샜나갔다. 이러면 이제 양국 간의 우호 관계는 물론이고냐 비즈니스도 이제 더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의 사업의 어떤 선례를 잘 염두에 두고 네. 절대로 한국조선업은 기밀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 절대로 TSMC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고 고객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TSMC를 읽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네요. 사실 이제 미국 조선업이 경쟁력을 잃은 상황이잖아요. 중국 경쟁에서도 밀리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을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쪽에서는 운이 좋은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 조선 MRO 사업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했던 조선사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럼요. 예. 다만 TSMC에서 성공 사례 보듯 우리가 미국 걸 받아가면은 안보와 기밀은 지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신사 얘기인데 KT. 그래도 괜찮은 실적을 거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 KT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3분기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3분기에 매출은 좀 감소해서 2%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영업이익은 뛰었는데 약간 조삼모사의 성격이 있다. 뭐냐면은 영업이익이 뛰었다는 건 언제나 전년 동기 대비 YOY로 이제 비교합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근데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다소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엄청 뛰었다. 엄청 뛴 게 이유가 뭐냐? 사실 일회성 비용을
작년에는 3분기에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2분기에 반영을 했다. 2분기에 반영했고 올해는 3분기에 반영할 게 없으니까 당연히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뛴 것이다. 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KT가 뭐 실적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KT의 수익률은 그렇지 않습니다. KT의 올해 1월 2일부터 금요일까지 경쟁사인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그 YTD 수익률을 보면은 너무나 큰 차별화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LG유플러스는 수익률이 마이너스이고 그다음에 1등 통신사라 우리가 여겨죠. 왜냐면 전체 가입자가 이제 SK텔레콤이니까 1등 통신사인 SK텔레콤도 수익이 플러스 났긴 했어요. 나긴 했지만 KT보다는 한참 떨어지죠.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그러면은 1등 통신사는 SK텔레콤인데 왜 KT가 아까 말씀드린 일회성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뛰었지만 이것 때문에 사실 수익률이 높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KT가 사실은 이제 그 우리나라 국가기관 통신사업자 아닙니까? 통신사업자이다 보니까 KT가 사실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많이 넓히고 있어요. 지분이 넓히고 있는데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SK텔레콤도 있는데 굳이 KT에다가 많이 이렇게 그 지분율을 높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살펴봐야 되는데 지분 높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이제 대규모의 큰 소들 그러니까 기관들이고 외국인들 간에 단 1%, 0.5%라도 안정적인 수익이 다른 업종보다 많다 그러면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0.5% 갖고도 엄청난 그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KT가 예전부터 구현모 전 대표 시절부터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수차례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바뀌었죠. 김현수 대표로 신임 대표로 바뀌었죠. 그러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대표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사실은 전에 약속했던 약속이 그대로 지켜지느냐 여기 의심적인 눈초리를 봤죠. 근데 이거를 지난 10월 달에 김현수 대표가 최종적으로 전임 구현모 대표의 주주 친화 정책을 우리가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라고 확언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지분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KT의 수익률이 SK텔레콤을 압도하게 됐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KT를 갖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KT가요 지금 8.5% 강세, 굉장히 예. 오래간만에 일간 상승폭으로 꽤 뛰는데 그러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거든요. 장중 44,950원까지 뛰면서 어쨌든 경쟁사들을 좀 앞지르는 수익률을 보이고 예. 있는데 주가가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요? 이것까지 좀 마지막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중요한데 KT가 이제 금요일날 종가 기준에서는 이제 배당 수익이 5% 미만 약간 4.9% 됐습니다. 근데 오늘 뛰었으니까 4%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러면 KT가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를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지분을 초과할 수 없으면 다른 기관 투자가들이라도 우리도 같이 들어가겠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주주 친화 정책이 항구적으로 지속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들어간 맥락으로 이해가 되고 KT의 또 다른 중요한 이건 단계적인 거고 장기적으로 중요한 거냐면 KT가 마이크로소프트랑 손잡고 우리가 같이 AI의 대단한 어떤 비즈니스를 일으켜보겠다라고 결정 내렸어요. 이거는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은 강한데 소프트웨어는 이제 미진해요. 소프트웨어가 사실 미진하다는 거는 생산력 AI가 미진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KT가 자체적으로 뭘 하기보다는 외부의 우군을 끌어들여서 생산력 AI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일으켜보겠다 생각해서 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시장에 안착하면 KT 주가가 한 번 더 점프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KT를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T 호실적, 외국인 지분율 여러 가지 주주 친화 정책 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조호진 타키온 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